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 교재 3장에 있는 내용인 내러티브 교육과정 교수를 위한 메타포로서 여러분의 개인적 교육과정이라는 챕터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앞에 있는 두 장에서는 이 내러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면은 이 챕터에서는 왜 이 내러티브가 연구로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로서의 삶 안에서 내러티브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원래는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동물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동물이다. 그렇다면은 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우리에게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이고 오늘의 내가 과거에다 없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를 잃어버린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뭐 드라마가 나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괴로워하죠. 자신의 과거가 어떤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또 입양을 간 그런 외국으로 입양을 간 분들도 자기의 과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오늘의 나를 형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약간 본능적인 그런 갈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역사적이고 또 설명적이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에서도 지금 선생님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선생님들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끔은 왜 우리가 신문의 헤드라인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 굉장히 분개하고 싶은 때가 있죠. 가끔 가다가.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과거라든지 행적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내러티브라는 것이 우리가 전체로서 누군가를 전체로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 전체란 무엇인가? 사실은 저는 이것을 약간 실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겠다. 어떤 아동이 굉장히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교사로서의 나를 힘들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아동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은 그 아동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이 당연히 넓어지겠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고 또 온라인이라는 좀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고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지금 조금씩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첫 시간보다는 두 번째 시간에 이해가 좀 더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마도 우리가 이제 15번을 이제 앞으로 13번이 남았죠. 15번을 만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짙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러티브라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에 대한 이 의미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사실은 그냥 그 경험들이 나열되어 있고 혹은 글로 적혀지지 않는다면 흩어지는 거겠지만은 이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그 인간이라는 한 현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통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내러티브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연속성상에 있고 또 그 어떤 것을 이해하더라도 나머지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회과학에 속하죠. 교육학의 많은 부분이 사회과학에 속합니다. 물론 교육 철학 같은 부분은 인문학에 걸쳐 있기도 하지만은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이 연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약간은 좀 바이어스된 약간 그런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러티브 연구는 특성상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연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것 같아요.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 정서적인 지식이다. 예, 선생님들이 이제 2차 시에서 제시해 주셨던 여러 가지 개인적 지식이나 실천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띠어리로 뭐 에비던스가 제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굉장히 정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경험적 측면도 강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치를 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예를 들면은
양진 선생님께서 국어 교육의 최후의 목표는 글쓰기다. 예,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무엇이든 간에 어디에 면접을 보더라도 면접을 보기 전에는 글로 승부를 해야 되고 논문을 쓸 때도 글을 써야 되고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글쓰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원리나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규칙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둠을 통해서 그 가치를 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약간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것은 미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 그것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과 약간 좀 거칠긴 하죠. 중요하다란 말은 좀 약간 좀 미학적이다. 가치를 두는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하지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름답단 말이 뭐 외모적인 우월성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좋다 라는 뜻도 있고요. 중요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실천적 지식의 주관성, 예, 이 주관성에 있어서도 그러나 객관성을 배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그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무조건 주관적이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양진 선생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교사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교사들이 하나하나의 논리와 근거를 댄다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확보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동그라미 얘기는 제가 제기하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교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 실천적 지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AI 때문에 모든 직업이 소멸될 거다. 근데 뭐 최후에 남는 게 초등학교 교사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긴 하는데, 그렇다면은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AI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AI는 굉장히 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뭐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도 데이터로 어떻게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정서적 반응이라든지 학생들의 심리 상태라든지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분까지 AI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어떻게 보면은 이세돌 구단한테 바둑을 이겼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 AI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을지, 학생을 상담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과학자들이나 또 학교 불신하는 분들, 교사를 불신하는 분들은 약간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거나 좀 강한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제 3장의 53페이지에 보면은 이 저자들이 학교 교육과 교육에 대해서 그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러티브 탐구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분명하지만은 교육의 개념을 학교 교육 안에서만 한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넘어선 교육에 대한 개념이다 라는 지금 표현을 여기 보실 수가 있죠. 왜 그러느냐? 많은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 학교 교육의 범위 밖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내러티브의 중심에 위치한다 라는 것입니다. 2차시 수업에서도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 경험이나 인생 역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의 학교 교육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이 내러티브 탐구라는 영역을 접하게 되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랬지라고 인정을 하실 수 있는 장도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범위 밖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저도 교사잖아요. 저도 학생들을 대할 때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의 어떤 범위 안에서 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점도 그래요. 사실은 선생님들하고도 뭐 약간은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만 해도 산업화 시대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학교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 그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사실은 약간의 메리트를 얻은 편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 요즘 아이들이 자꾸 뭐 지식 위주의 교육에 대해 비판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많이 암기해두면 나중에 써먹기도 좋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내진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러면 꼰대라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학교 교육의 범위 밖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메리트를 얻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약간은 내가 얻었던 메리트를 학생들에게도 좀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어저께 2차시 수업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학교는 한 부분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고 삶의 경험을 어떤 전체적인 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내러티브는 학교 상황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맥락이다. 이 맥락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 내러티브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교사는 그의 삶을 반영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학생이 누구인지도 역시 그의 삶을 반영한다. 그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이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의 삶이 그 눈빛과 그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당연히 미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의 54페이지와 그 55페이지에 걸쳐 있는 이 베이스테이트 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한 부분이 발췌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보신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상세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을 밀어서 그 남학생이 굉장히 크게 다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남학생이 크게 다친 이후에 어떤 교사가 이 남학생을 진정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손에 잡힐 듯한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세한 상황 설명이 있고요. 또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긴급한 상황이에요. 구급차가 학교 앞에 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과 배경과 또 교장 선생님의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변명 같은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부분을 이제 예로서 보여주는 부분은 약간은 내러티브 연구가 어떻게 맥락을 드러내고 있는지, 어떻게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러티브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56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각각의 교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의 노트 파일에서 걸어나와 의미 있게 다가왔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지금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는 가끔 그 메인 액터들을 보느라 주변 상황까지는 잘 못 보는 때가 있지만은 지금 이 주변 상황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인물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당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한 부분의 캡처를 통해서 그 학교의 학생과 교사는 전체로서 그들의 삶을 배우는 수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 학교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구성원들에 의해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캡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학교, 그리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움직이는 인간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7페이지의 마지막 줄부터 보시면요. 개인적 실천적 지식은 간주관적이다. 예, 그리고 항상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발생해서 객관성의 요소를 가진다. 예, 그것은 신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서 주관성의 요소도 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실천적 지식의 어떤 객관성과 주관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있는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저자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과 교수를 위한, 티칭을 위한 메타포로서 여러분의 개인적 교육과정, 우리 자신의 교육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리 자신은 바로 교사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교육과정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유와 원인,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다. 일단 우리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그들이 시험을 보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도 좀 존귀적 관점이 많이 드러나죠. 아이들이 얼마나 시험을 잘 보는 것인가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건 선생님들도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부분이 굉장히 확대돼서 그 아이들의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게 현재의 교육 체제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현재 교육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의 얼마만큼 시험을 보는가 하는 요것만이 객관적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만을 우리는 받아들일 거다라는 사회에 쫙 깔려있는 어떤 합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어떤 내러티브 연구 방식이 선생님들에게 어필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조금 짧은 편이지만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다음 주에 읽을 논문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이제 같이 읽어보실 논문은 이 드레이크와 셔린이 쓴 무려 14년 전에 쓴 논문이네요. 예, Practicing Change, Curriculum Adaptation and Teacher Narrative in the Context of Mathematics Education Refo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과정 쪽의 연구 분야에서 교육 개혁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교육 과정의 변화는 교육 개혁을 타고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개혁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통해서 그 실행이,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에 관련된 연구가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교육 행정, 교사 교육, 교육 과정 이런 부분을 좀 엄격히 구분한다기보다는 뭐 교사 교육 정책, 뭐 교육 과정 정책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는 편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은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는 좀 철학적 전통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 개발이 사실은 교사들에겐 가장 시급한 문제다 라고 해서 좀 교육과정 개발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직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일부 연구자들을 통해서 활발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약간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는 좀 교육 행정에서 좀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좀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또 국가 교육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교사들에게 좀 다가가는지를 통해서 교실 교육 과정과 학교 교육 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네, 지금 이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 읽으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앞부분에 어떤 그 theoretical framework의 내용이 좀 꽤 긴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좀 선생님들은 결과 부분을 위주로 좀 읽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PPT 슬라이드하고
지금 논문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를 봐주시면은 이제 표지에 이 저자들의 양력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속들이 2006년 소속이니까 지금 은퇴를 하셨을 수도 있고 계속 계실 수도 있겠죠. 또 선생님들한테 조금 내용 외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앱스트랙을 좀 선생님들 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논문은 한글로 쓰시지만은 앱스트랙은 영문으로 반드시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앱스트랙에서 어떠한 표현들이 지금 오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이제 항상 뒤에 부분들을 같이 읽으시면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실 때 한꺼번에 하실 고생을 조금 나눠서 미리미리 좀 할부로 갚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봐주시면은 이 논문의 좀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은 CMW입니다. CMW라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수학교육 개혁에서 나온 새로운 어떤 수학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MW가 Children's Math Worlds라고 해서 어린이의 수학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왜 이런 식의 어떤 교육개혁이 많이 나왔고 사실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항상 수학이나 과학의 교육개혁을 했고 그 교육개혁에 따라서 어떻게 교실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는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이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못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팀스라든지 또 OECD 피사라든지 보면은 미국이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한 중간쯤 합니다. 그럼 중간쯤 하면 나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학생 1인당 투자 비용이 제일 많은데 중간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네가 이 뭐 굉장히 좀 실용주의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약간 아카데믹한 걸 조금 그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안티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지성주의가 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처럼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좀 큰 편이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못합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수학과 과학을 좀 못한다고 한들 뭐 그래도 미국 애들은 잘 살고 행복한데 이제 문제는 이 굉장히 노른자적인 자리들이죠. 엔지니어들의 자리를 다 아시안들에게 뺏기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뭐 90년대, 2000년대부터 계속 수학과 과학교육의 개혁을 시도하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오르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처럼 뭔가 공부 말고는 매달릴 데가 좀 없는 좀 가난한 나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장애가 있어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이 노스웨스턴에서 주도를 한 수학교육 개혁인 것 같은데 이 칠드런스 매스 월즈 말고도 뭐 캘리포니아 버전, 뉴욕 버전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각 주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 보시면은 이 교육개혁의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해서 이 CMW 교육과정이 어디에 의해서, 어디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초등수학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세히 좀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어떤 초등수학 교육과정을 새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좀 여기 뒤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좀 스캔하듯이 읽으셔도 괜찮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theoretical framework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만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내러티브적인 아이덴티티와 그 다음에 교육개혁의 실행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제가 좀 구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이제 15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교육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사들의 센스 메이킹입니다. 이 센스 메이킹이라는 것은 그 교육개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아이디어라든지 비전 같은 것들을 교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교사의 센스 메이킹이 교육 개혁이나 교육 과정의 실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어떤가요? 국가 주도의 교육 개혁이 나오면은 사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는데 많이 쓰여지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시입니다. 무엇이 새로이 오든 간에 원래 하던 것을 한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가장 잘 교실 수업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잘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슨 이 교사들이 교육개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교육개혁의 기본적 아이디어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그 교육개혁이 도로아미 타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센스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사의 센스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냐. 내러티브를 사용해 보겠다. 왜? 내러티브가 굉장히 맥락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관한. 교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사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맥락이라든지 통합적인 이해를 해야지 왜 그 교사가 교육개혁을 무시하는지 왜 그 교사가 교육개혁에 담겨진 비전을 잘못 이해하고 교실 수업에서 잘못 적용했는지 이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내러티브적인 접근을 사용하겠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내러티브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내러티브적인 아이덴티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교사라는 개인의 행동이라든지 또 그들이 새로운 정보, 아마도 교육개혁의 아이디어겠죠? 비전이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라 하면 이미 14년 전에 최근이겠지만 이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은 교사들의 이 내러티브적인 아이덴티티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역할 교육개혁에서 역할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제목이 바로 다름 아닌 네,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이렇게 교사의 내러티브와 교육과정 적용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의 158페이지에 이제 연구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의 목적이 나오기 전에 결국 이 크레이그가 한 얘기 중에 굉장히 교사들의 삶으로 사라진 경험이다. 그것이 바로 이 내러티브적인 이야기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탐구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육개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러닝과 어떤 티칭이 있었는지 교사가 자신의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학습부터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초기 경험들, 이전 경험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리폼, 개혁과 상호작용하고 그 교육개혁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긴 문장이지만 무슨 말인지는 사실 감을 다 잡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과거를 통해서 그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주로 연구 방법으로는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CMW 커리큘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좀 큰 프로젝트에 포함된 참여를 한 20명의 교사 중에 이 베스와 린다라는 2명의 교사를 뽑아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됐어요. 왜 이 두 교사를 뽑았는지는 좀 선생님들께 메소돌로지의 한 부분을 좀 읽어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이제 어떠한 내용을 인터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기를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 수학과 관련된 그들의 학습과 그들의 티칭, 그들의 학습과 그들의 티칭이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이포인트, 굉장히 그 수학 교육에 대한 어떤 좋은 관점, 그 다음에 굉장히 바닥을 쳤던 관점, 포인트, 그 다음에 또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또 그들이 수학과 관련해서 직면했던 굉장히
특별했던 어떤 어려웠던 점들, 그 다음에 그들이 수학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또 그들 역시 수학의 학습자로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달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미니 연구 논문을 쓸 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질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씩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인딩에서는, 연구 결과에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결과를 기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수학 학습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베스와 린다의 사전 경험, 이전 경험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선생님들께 읽어보시라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이들이 뭐 좌절했던 점도 있고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어떤 이들의 이러한 경험들, 사전 경험들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들이 CMW 교육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 교육과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약간 이제 종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어떤 이런 교육과정의 사용의 모델을 형성하는 게 린다와 베스가 달라요. 이 린다와 베스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어떤 이런 사전 경험들과 갖고 있는 관점이라든지 수학 학습자로서의 혹은 교수자로서의 태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스와 린다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사용하는지 모델을 만들어서 아예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고 있는 부분은 베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는 작업, 그 다음에 실행하는 작업, 거기서 계속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적용하고 읽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좀 뭐랄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보시면은 점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몇 레슨에서만 나타나는 거다라고 해서 이 교사들이 어떻게 이 모델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지,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린다도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네, 린다는 분명히 앞서의 베스와는 좀 다른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읽는 과정에서 뭐 워크시트를 읽기도 하고 또 CMW와 관련 없는 레슨을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했던 레슨들에서 약간은 작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evaluate하고 adapt하고 evaluate하고 adapt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순환적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 두 사람이 좀 다른 교육과정 사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나도 이런데 혹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좀 아닌데? 좀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상황, 미국의 교육적 전통, 굉장히 분권화와 또 교실 수업을 하는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 문화와 또 중앙 집권적인 교육 정책을 택했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국가주도의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데 좀 익숙한 우리 문화에서는 약간 이들의 방식이나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이들은 왜 이렇게 했지?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좀 계속 비교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를 다음 페이지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교육과정 사용 모델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와 린다의 모델을 참고해서 선생님들 스스로의 교육과정 문서 사용 방식을 모델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이게 컴퓨터로 그리면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은 선생님들이 뭐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손으로 수기로 그리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구글 독스에 갖다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포맷 같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거나 고생을 하지 마시고 편한 대로 작업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선생님들이 여러 교과에 모두 같은 접근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물론 비슷비슷한 접근을 할 것 같긴 하지만 특히 이 수학은 좀 트리키한 과목이고 사실은 우리 뭐
교대에 오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문과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학 교과는 약간 스페셜한 이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여기는 린다와 베스와 같이 수학 교과의 경우를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선생님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어떤 이전 경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줄글로 쓰시는 게 편하면 줄글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분리기호로 땡땡이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뭐 간단하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들께서 좀 더 그 편하신 방식을 택하되 이제 선생님들이 스스로 문서를 좀 화면에 공유해서 저희에게 다른 이제 클래스메이트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강의는 조금 짤막하게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하시면서 논문을 잘 읽어보시고 또 선생님들이 이 과제뿐만 아니라 제기하고 싶은 어떤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주셔도 되니까 잘 메모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